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개학 연기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교육청이 당초 파악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 대란이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육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에선 사립유치원 159곳 가운데 한 곳만 연기를 확정했고 67곳은 개학 연기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파악한 숫자보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한 개학 연기와 관련해 오늘 투표를 진행한 한유총 광주지회는 일단 107개 유치원이 투표에 참여해 5곳을 제외한 97%가 개학 연기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대전과 울산, 전남 등과는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교육청은 유아학습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개학 연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관내 공립유치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돌봄 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정 대응도 이어집니다. 교육청은 개학 당일인 4일 현장을 확인해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 개학 연기가 최종 확인되면 형사고발과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유총 광주지회는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상대로 내일 설득 작업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지역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교에 남은 친일 잔재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광주를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교가나 교명과 같은 상징물은 물론 교육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관행과 용어들도 바꿔야 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국조례 시간에 운동장에 전체 학생을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하는 훈화 말씀과 수업을 시작하고 끝내면서 반장이 일어나 차렷 경례 구령을 붙이면 일제히 인사를 하는 학생들. 1930년대 일제가 침략전쟁에 돌입하면서 학교 현장에 도입된 군사문화입니다. 과거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직껏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이 반공 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가면서 일제가 남긴 이 유산이 권력자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하지만 친일 잔재를 없애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광주 지역 학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광주1고는 100여 년 가까이 불린 교가가 친일파 이흥렬 씨가 작곡했음이 드러나자 학생들이 나서 교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학교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학교 교가가 친일한 사람이 작곡이 됐다 하니까 학생들도 대부분이 바꿔야 되지 않나. 친일파 김백일 장군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의 이름도 바꾼 경험이 있는 광주시 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교 현장에 남은 친일 잔재를 모두 청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가 외에 이를테면은 교표, 그다음에 교기, 그다음에 각종 학교의 동상이나 또는 비석이나 이런 유형의 친일 잔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있는 학교는 광주 시내 17개로 조사됐는데 이 중 14개 중고등학교가 실제 교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교내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지금 무심코 쓰인 표현 등 일제 잔재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일본군 위안분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직후인 오늘 오전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고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으로 곽 할머니의 별세에 따라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40년대 10대 시절 위안부로 끌려간 뒤 중국에서 살아온 곽 할머니는 6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뒤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용산동의 한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58살 김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던 김 씨가 탈진해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안청동의 한 고물상에서 굴삭기를 옮기던 크레인의 와이어가 풀린 와이어에 맞은 인부 61살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형 굴삭기를 옮기려 크레인에 묶은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직원의 다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감사 결과 배전설비 진단을 위한 한전 각 사업소의 드론 운영자 44명 중 소형 드론 운영자 16명이 드론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